네, 안녕하세요. 큰바이군입니다. 오늘 7월 1일 특징 테마와 특징 종목들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전체적으로 시장이 많이 올라갔다가 뭐 대부분 상승분을 그 차익 실현으로 반납을 하고 소폭 상승하는데 그쳤죠. 네, 그래서 소폭 상승하는데 그친 만큼 음, 네, 안녕하세요. 큰바이군입니다. 7월 1일 특징 테마와 특징 종목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조금씩 올랐습니다. 뭐 오늘 요즘에 이렇게 기존에 올라가던 그 집, 그 이전에 올라가던 폭에 비하면 사실상 지금은 약간의 소강 상태, 약간의 조정기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 그렇지만 어쨌든 두 가지 지표가 다 올랐고 전체적으로 많이 오른 것에 비해서는 뭐 크게 테마가 튀어나오거나 이런 것들은 별로 없었고요. 오늘도 역시 뭐 테마가 없는 것과 가까운 그런 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뭐 일단은 지금 소매유통이나 편의점, 백화점 같은 소매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올랐고요. 그리고 지역 카페 역시 핀테크 이런 그 게이트웨이나 결제 어떤 페이먼트 게이트웨이나 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B2B 금융업체들이 조금 특징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자원에 관련된 것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전자결제 종목 같은 것들이 대체로 조금 올랐습니다. 오늘은 사실 그 전체적으로 지표들이 다 올라간 거에 비해서는 상한가 종목들이 많지는 않았어요. HS 효성 하나 하고 그 다음에 하이퍼 코퍼레이션 역시 올랐죠. 하이퍼 코퍼레이션 관련해서는 어제 제가 FSN 얘기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하이퍼 코퍼레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이퍼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는 테크 중심의 어떤 그 사업 부문을 덜어내면서 신규 투자를 받아서 지금 4연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 많이 올랐죠. 2배 이상 올랐으니까. 가지고 계셨던 분들 혹은 미리 어떤 투자와 관련돼서 보셨던 분들은 상당히 행복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그 하이퍼 코퍼레이션과 더불어 그 두 개의 상한가 종목 중에 하나였던 HS 효성 살펴보겠고요. 나머지는 이제 그 편의점 업체 대표적 업체인 GS 리테일이라든가 그리고 핀테크 업체의 웹캡시나 스테이블코인 업체 다날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한가 종목들은 두 개밖에 없었다. 그 중에 하나는 사실은 하이퍼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는 투자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실적 전망들이 좋게 나오고 있긴 한데 그거는 실제로 어떤 결과물들이 나올지는 나와봐야 그때 이제 기본적인 평가를 수행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기술적인 그리고 기본적인 분석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테마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예. 소매유통 편의점 백화점 같은 경우는 민생 소비 쿠폰이라는 것들을 앞으로 발행한다고 해요. 뭐 25만원부터 50만원까지 그 소득 등유에 따라서 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아마 여기 하반기에 예상이 되어 있고 추경도 지금 거의 잡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소비 쿠폰을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소비하게 되는 소매점이라든가 편의점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기대감으로 인한 테마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소매유통이나 백화점 그리고 편의점 관련되어 있는 이마트, 롯데쇼핑, BGF 리테일이나 하나갤러리아, GS 리테일 같은 것들이 그 수혜주로 물론 뭐 그 상승폭이 각각 차이는 있지만 수혜주로서 작동을 해서 이런 테마들이 올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 이유로 지역화폐 핀테크 관련주도 올랐죠. 그래서 지역사랑 상품권 같은 경우는 그대로 예산에 반영이 되었고 실제로 결제 인프라 쪽에서 결제 금액의 증가를 통한 어떤 앞으로 그 수혜주가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저희는 오늘 쿠폰이나 유라클, 웹캣이 뭐 커나이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래도 조금 탄탄한 어떤 그 재무 상황을 가지고 있는 웹캐시를 중심으로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주사 은행 보험증권은 상법 개정안을 지금까지는 여당 쪽에서만
계속 하고 있었는데 지금 예, 그 야당 쪽에서도 좀 정향적으로 접근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여야 합의에 의해서 아마 하반기에 법이 개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지금 여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야입니다. 예, 지금 리포트들이 좀 더 잘못 나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그 구여당 쪽에서도 예, 그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찬성표를 던질 예정이다라는 것 때문에 예, 지주사들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주사들이 전체적으로 모든 지주사들이 다 오르는 건 아니에요. 지주사들 중심 그리고 은행 중에서도 특별히 어떤 관계사들의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연관이 되어 있을 경우 예, 동반 상승을 하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 그 지주사 중에서 오늘 HS 효성이 올랐잖아요. HS 효성 같은 경우는 사실상 그 정권이 바뀌기 전인 지난달에 또 한번 상한가를 찍은 적이 있어요. 예, 그거는 제가 그 차트를 같이 보시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상한가 찍은 적이 있는데 그때는 실적 이슈였어요. 예, 실적 이슈였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한화 같은 경우는 사실은 계속해서 방산이나 아니면 조선주와 관련된 그런 이슈들이 있고요. SK는 어제 그저께 계속해서 그 SK 이노베이션이 굉장히 많이 올랐죠.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 때문에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SK 하나, HS 효성이 전부 다 계열사들의 실적 이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뭐 금융회사들 한번 봐주시고 자동차 부품 타이어 같은 경우는 6월 자동차 수출이 역대 최대였다라고 되어 있죠. 왜요? 왜일까요? 예, 관세가 지금 계속 유예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그 물량 밀어내기 같은 형태로 수출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현대차나 이런 계열사들이 계속 다 오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앞으로 미국과의 관세 협상 여지에 따라서 관세가 조금 낮아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기대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건설 대형 뭐 중소형주는 건설 지표 반등 같은 것들이 영향을 미쳤고요. 뭐 그렇게 큰 폭으로 오르지는 않았어요. 나머지 음식료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보시게 되면 여기에 그 음식료 중에서도요 일부 그 뭐 예를 들면 혜택 같은 경우 혜택 크라운홀딩 같은 경우는 올랐어요. 근데 음식료이면서 걔네들은 뭐예요? 지주사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요소들이 다 잘 작동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고 하이트진로 홀딩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이트진로 홀딩즈도 식음료 업체, 음식료 업체이면서 지주사잖아요. 그런 식으로 바라봐 주시면 될 것 같고 역시 얘네들도 내수 진작 쿠폰의 효과를 볼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자원 수산 같은 경우는 수질 관련된 관리 업체들이 조금 올랐어요. 대표적인 업체가 KG케미칼인데요. 이것도 역시 저희가 차트를 보면서 한번 차트 제가 오늘 차트를 보려고 했었는데 요런 경우에도 KG케미칼도 차트 봅시다. 보시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남북 경협 철도 계속해서 트럼프가 북한에 대해서 유화적인 어떤 제스처들을 계속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기대감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스테이블 코인 전자결제 쪽은요 지금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어요. 어느 날은 정책적으로 될까 안 될까 이러면서 굉장히 뭐라 그러죠? 테스트 중단 테스트 중단해서 오히려 뭐 일부 종목들이 다시 오르고 이런 추세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요거는 정책적인 어떤 지원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으나 요거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상당 부분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이 키워드로 계속해서 테마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는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름 수혜주들 있습니다. 폭염특보가 확산되면서 계절 수요가 확산될 것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로 HS 요상 한번 볼게요. HS 요상은 주 차트부터 볼게요. 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게 2024년 7월 29일 날 최초 공개가 됐는데 11만 8천 원에 공개가 됐어요. 그랬다가 반 이상 빠지죠. 어디까지 빠지냐면 2만 7천 원까지 빠집니다. 반토막이 아니라 거의 4분의 1토막이 나요. 그랬다가
계속해서 바닥을 보고 있다가 계속해서 바닥을 보고 있죠. 뭐 한 판이니까 그대로 똑같아요. 보고 있다. 여기 27,000원 선이고요. 여기에서 제가 손 그려가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가 27,000원이에요. 그러다가 계속해서 바닥을 약간씩 만들고 4만원 선으로 한꺼번에 올라갑니다. 이렇게 쭉 올라가요. 며칠 사이에. 뭐 거래량도 크지 않았어요. 쭉 끌어올린 다음에 여기에서 4만원 선 계속해서 위로 올라갔다가 여기가 대체로 얼마쯤이냐면 37,000원 선을 지지선으로 삼아서 두 번 정도 부딪히고 한 번에 다시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하면 6만원 이상으로 올라가 버립니다. 이때 요날이 언제냐 하면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 5월 24일일 거예요. 보시게 되면 5월 24일일 겁니다. 5월 29일. 5월 24일 정도부터 시작이 되고 5월 29일 정도 시작이 돼서 그 다른 종목들은 사실상 정권 교체가 되면서 6월 3일부터 대세 상승을 시작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이 HS 효성 같은 경우는 계열사들의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이때 이미 상한가를 한번 가지고 갑니다. 상한가를 한번 가지고 가죠. 그리고 나서 6만 원대를 계속 유지합니다. 바닥을 치죠. 그리고 되게 특징적인 봉 하나를 같이 봅시다. 그게 뭐냐면 요 봉이에요. 자, 누가 보더라도 개파락을 엄청 크게 합니다. 5만원까지 개파락을 하죠. 그리고 나서 요 상단, 지난번 상한가의 상단을 지지하고 다시 회복을 해요. 갭 자체를 회복해서 7만원대까지 회복을 해버립니다. 하루에. 굉장히 좀 보기 드문 봉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간에 뭐 그렇다고 거래량이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어떤 형태로든지 이 가격을 좀 지켜야 되겠다. 강한 지지의 의도들이 여기서 비춰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6만원대를 지지선 삼아서 한번 튕겼다가 7만원 선으로 가고요. 거기서 바로 9만원대까지 올라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약간은 여기에서는 어떤 의도적인 부분들이 보인다 싶을 정도의 어떤 봉의 움직임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두 번에 걸쳐서 두 번의 상한가인데 사실 이 봉 같은 경우도요. 실제로 상한가로 표시가 안 되었다 뿐이지 강한 개파락을 했다가 다시 상한가에 가까운 크기 보이시죠? 여기서 상한가와 가까운 형태의 크기로 다시 회복을 해버려요. 그죠? 실제로 보시게 되면 거의 세 번의 상한가로 어디서부터요? 4만원대에서 9만원대까지 한 번에 튀어 올랐다. 딱 한 달 사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지주사 이슈가 있으면서 계열사의 실적 이슈도 있겠습니다만 내부적으로 제가 볼 때는 어떤 저희가 알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간 어떤 의도들이 좀 작동하지 않았겠느냐라는 강한 의심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는 좀 살펴보시죠. 지금 왜냐하면 앞으로 넘어야 될 벽이 되게 큰 벽이 있어요. 뭐요? 공개가가 11만 8천 원에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9만 1천 원에 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달 20-30% 정도의 여유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여기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저항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약간 관망을 하시면서 다른 조정기가 과연 나올지 안 나올지를 한번 보시면서 6만원대까지 지금부터 하락해서 조정을 갖는다고 해도 이상하지는 않거든요.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하게 거래량과 함께 물론 이제 한 달 전에 거래량이 이미 여기서 크게 2개, 3개가 나오고 다시 거래량이 발생하면서 강하게 장대 양봉인데 심지어 꼬리도 없어요. 꼬리도 없는 강한 장대 양봉을 만들어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셨을 때 지금 사실 강한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지금 사실 너무 높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추세를 타고 날아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왜냐하면 지금 세력 자체가 너무 강해요. 매수세가. 그렇긴 하지만
이 매수세라는 것이 보통은 한 번에 가기보다는 약간의 조정기를 가지고 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번 주 안에는 좀 관망을 해보시는 것이 조금 더 현명한 자세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GS 리테일을 한번 살펴볼게요. GS 리테일 같은 경우는요, 리테일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보조금 지급과 함께 아마 조금 나아지는 모습을 보일 거예요. 근데 이 차트 자체가요, GS 리테일하고 BGF 리테일이 거의 되게 비슷합니다. 물론 보셔서 아시겠지만 CEO와 GS25라고 하는 강력한 경쟁자잖아요. 그죠? 편의점 업계의 강력한 두 경쟁자의 차트 모습이 사실 되게 비슷합니다. 사실 거의 역사적 저점을 딛고 살짝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주봉 한번 볼게요. 주봉을 보시게 되면 주봉을 계속 확장을 한번 해서 봅시다. 지금 거의 역사적 저점이에요. 역사적 저점인 13,000원대를 딛고 살짝 올라가서 지금 17,000원대에 가 있는 상태입니다. 가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 저점이라는 것 자체가 앞으로 더 역사적 저점을 만들어내게 될 가능성도 있고, 지금까지 내려올 때 전부 다 저점을 만들고 상승 조정이 있다가 다시 저점을 만들어내는 형태로 지금까지 쭉 내려왔어요. 얼마나 내려왔냐면요, 제법 많이 내려왔어요. 고점에서 따져 보시게 되면 여기서부터 13,000원대까지 저점을 따져 보시게 되면 77% 정도 빠졌죠. GS 리테일 같은 경우는요. 그죠? GS 리테일 같은 경우 이렇고요. 그 다음에 BGF 리테일도 한번 볼게요. BGF 리테일도 여기 고점에서 저기를 보시게 되면 제법 많이 빠졌어요. 여기서부터 거의 역사적 저점까지라고 할 수 있는데 54% 정도, 물론 GS 리테일에 비해서는 좀 덜 빠지긴 했지만 굉장히 많이 지금 저점에 와 있습니다. 물론 편의점이라는 채널 자체가 앞으로 어떻게 전망을 가져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할 수 있다라고 봐요. 저는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역사적인 저점인데다가 지속적으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어쨌든 업체 자체는, 그죠? 물론 이제 영업이익 자체, 당기순이익 자체가 조금 작을 수 있다라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지속적으로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회사고, 단기 저점에서 지금 한 10% 20% 정도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상당히 많은 경우에 있어서 강력한 어떤 저항선을 역할을 하고 있는 241선을 지금 계속 터치를 하고 그 근처에서 놀고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얘는 사실상은 장기적으로도 보유하시는 것이 되게 위험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제가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77% 빠졌기 때문에 더 이상 빠진다고 해도 이상하진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으나, 굉장히 대기업 계열사인데다가 지속적으로 영업이익을 내고 있고 지금 사상 최저점을 찍고 20% 정도 올라가 있다라고 하는 상태라고 하면, 요거는 지금쯤에서 다시 약간 조정되는 시기를 기다려서 들어가는 것도 좀 고려를 해보실 수 있는, 즉 관심 종목에는 넣어두실 수 있는 가치가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사실상 약간 올라가 있고 고가에서 지금 며칠 가고 있는 상태라서 요 점에서는 241선과 관련해서 한번 주목해 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 자체는 단기적으로는 적어도 재료들이 조금 있는 상태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제가 뭐 어디까지 빠지면이라고 말씀드리자면 그렇게 할 수는 있겠죠. 몇 개의 점들이 있긴 하죠. 여기 전저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게다가 또 라운드 피겨 16,000원 선이 있네요. 그리고 15,000원 선에서 제법 열심히 전투가 이루어져 있던 상황이 있고, 그리고 여기 저점이 있고요. 요 세 선을 중심으로 해서, 요 가격대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까지 왔을 때 매수 타이밍을 고려를 해 보시라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들어가기보다는 매수 시점을 조금 보셔야 되는 그런 종목이라서요. 지금 매수 시점을 좀 보시면서, 그리고 얘는 마침 어디에 있냐면 여기 보시는 지금
121선이 여기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요 121선하고 아마 15,000원 선이 아마 만나는 점이 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혹은 여기까지 오실 때 매수를 고려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라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자, 그리고 웹캐시 한번 봅시다. 웹캐시 1번 보시게 되면 지금 이게 상당히 많이 최근에 올랐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왜냐하면 벌써 7,000원대에서 거의 17,000원대까지 22,000원까지 갔다가 지금 살짝 꺾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어느 정도는 저점을 상당히 빠른 속도로 올리면서 지금 흔들리면서 그 상승 추세에 약간 추세 저점, 그러니까 요거를 이렇게 위아래 박스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박스로 보시게 되면 여기 지금 매수 타이밍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게 과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좀 큰 그림을 항상 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이걸 주봉으로 봤을 때 과연 높은 위치냐 하면 아직까지 그렇게 되게 높은 위치는 아니에요. 위에 아직 상당히 넓은 저기들이 남아있고 고점들이 남아있고,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일반적으로 저희가 상승 추세를 할 때 바닥을 여기서 다지고 한번 고가놀이 하고, 그리고 나서 고가놀이가 끝나는 시점에서 뭐가 있었냐 하면 여기에서 상승 추세를 이렇게 저점을 높이면서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는 상태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봐주신다라고 하면 얘는 지금 추세에 따라서 들어가실 시점을 고려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지금 스테이블 코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다 웹캐시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뭐죠? 그 전자거래 뭐라 그러죠? 지역 카페나 핀테크 쪽에 지금 다 걸려 있기 때문에 아까 보셨던 재료 면에서는 편의점하고 비슷한 정도의 강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주 장기는 아니지만 아주 단기적으로 오늘 나왔다 내일 빠지는 그런 추세는 아니에요.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다날을 한번 볼 텐데요. 다날은 최근에 되게 많이 올랐어요. 그죠? 거의 최근에 한 5년간의 저점을 만들고 나서 여기서 저점을 만들고 나서요. 최근에 엄청 많이 올랐어요. 이게 올라가는 시점이 언제냐 하면 바로 이 고점을 만들어내는 건 전공 교체가 일어나고 나서예요. 그 다음에 그 원화 표시된 스테이블 코인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서요. 그때가 3,400원, 3,500원부터 지금 7,000원대까지 한 100% 정도 올라갔습니다, 실제로. 근데 지금 스테이블 코인 얘기가 약간 사그라들고 있긴 한데, 어쨌든 다날 같은 경우는 재무 구조가 상당히 뭐 중간중간 적자가 보이고 있긴 하지만 재무 구조가 탄탄한 회사예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수익을 내고 있는 회사고요. 물론 이제 기존의 카드 피지를 중심으로 한 저기를 가지고 있는 그 영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회사라서 앞으로 그 업계가 어떻게 될 것이냐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저도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단기적으로나 아니면 테마로 장기적인 어떤 큰 테마로 보거나 정책주로서의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아마 이 상태에서 한번 조정을 거치고 가지 않겠느냐. 왜냐면 100% 정도 가면 일반적으로 조정을 한번 겪잖아요. 그래서 100% 정도 갔을 때 한번 조정을 겪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약 한 5,000원 정도에서 한번 조정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조정이 어디서 일어날지는 사실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5,000원 선 정도에서 한번 조정이 일어나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여기까지 다시 후퇴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2,500원 선까지 후퇴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감히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저점은 높여갔으니까. 그래서 아까 보셨던 대로 전 고점이었던 5,000원대에서 한번 조정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조금 더 빠지면 4,000원 선까지 빠져서 여기에서 어떤 새로운 조정점들을 만들고 다시 올라가는 형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것도 지금 사실상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스윙 정도로 가지고 가신다고 하더라도 되게 위험한 종목은 아닐 거다. 대신에 지금은 아닙니다. 그렇게 보시고 가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아까 저기 보기로 했죠. 예. 죄송해요. 예. 저희가 뭘 보기로 했냐면 KG케미칼 보기로 했잖아요. 이건 제가 사실 사전에 등록을 안 해놨는데 KG케미칼 같은 경우도 요게 이건 뭐 코로나니까요. 그래서 고점을 계속 높여오다가 지금 보시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바닥을 약간 골라놨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 선에서요? 예, 약 3,500원 선에서 지금 바닥이 어느 정도는 만들어졌다고 보실 수 있어요. 물론 이제 보수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3,000원이나 아니면 2,000원까지도 바닥을 보실 수 있어요. 하지만 예, 여기에서 지금 어느 정도는 그 하락세가 진정이 된 상태에서 바닥을 좀 만들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제일 문제점은 뭐냐면 최근에 거래량이 없다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오늘은 그 테마가 큰 테마 중에 하나로 있었어요. 수질 관련된 테마가 있었고 그게 북한의 뭐 우라늄 폐수 방류설 이런 것들이 아주 단기적인 뉴스 테마로 등장해서 거기에 테마를 받았어요. 그렇긴 하지만 물론 얘도 지금 어떻게 될 것 같냐 하면 어떤 장대 양봉이라든지 아니면 거래량이 나타나기 전까지 이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240일 선과 유사하게 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기는 해요. 그렇긴 하지만 물론 여기까지 해서 조정선이 나오게 될 가능성도 있고 4,000원 선에서 어떤 조정선이 나오게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봅니다. 어쨌든 지금은 아니지만 요 점까지 4,000원 혹은 그 밑에 있는 3,500원 선까지 가격이 빠질 경우에 들어가셔도 큰 위험은 없을 것 같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지속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매출이 조금 감소하기는 그 영업이익이 좀 감소하기는 했지만 계속해서 전체적인 회사 어떤 시총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액수의 영업이익을 만들어내고 있는 회사입니다. 물론 PBR 자체도 0.2대를 기록하고 있는 매우 저평가된 주식이기도 해요. 물론 장치 설비업을 하는 회사들은 업종 자체가 PBR 자체가 되게 낮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요 KG그룹에 소속되어 있는 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재무적으로는 상당히 탄탄하기 때문에 그리고 어느 정도 바닥을 다졌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위험성 자체는 없고 테마를 살 경우에는 같이 갈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차트 자체도 되게 잘 만들어져 있는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신호를 그 관심 종목에 넣어 두시고요. 신호를 보시고 어떤 거래량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거래량이 발생하면서 장대 양봉이 만들어지는 시기를 좀 기다려 보시는 것도 될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오늘 특징 종목들을 한번 살펴봤고요. 오늘도 사실 큰 주제는 없어요. 큰 주제는 없이 계속해서 소강 상태대로 흘러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정권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런 형태로 해서는 시황 자체는 약간 긍정적인 형태로 올라가고 있지 않느냐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나스닥도 연일 계속해서 높이 가고 있다라는 점도 아마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내일은 아마 조금 강의가 늦어지게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고 도움이 좀 되셨다면 좋아요하고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